안녕하십니까, 불수입니다. 자, 오늘 안드로이드 12번째 시간입니다. 기타 위젯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버튼, 텍스트 뷰, 에디트 텍스트, 그 다음에 리스트 뷰, 그리드 뷰,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오늘 이제 기타 위젯이라고 해서 나머지 많이는 사용하지 않지만 그죠? 약방의 감초식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기능들, 체크박스와 레디오 버튼, 프로그레스 바, 시크바 이런 위젯들을 살펴보고요. 이런 지금까지 살펴본 위젯 말고도 더 다양한 위젯들도 많이 있고요. 커스터마이징을 얼마만큼 하냐에 따라서 또 위젯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늘 이제 하는 것으로서 위젯은 종료를 하고요. 다음 시간서부터 그 기능 구현을 어떻게 하는지, 이벤트를 받고 주고받고 데이터를 어떻게 파싱하는지, 네트워크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런 것들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타 위젯이라고 해서 체크박스, 레디오 버튼, 프로그레스 바, 시크바를 통해서 위젯의 나머지 기능들 하나씩 다 살펴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체크박스입니다. 자, 두 가지의 경우 중 한 가지를 선택할 때 사용되는 위젯입니다. 두 가지 경우라면은 온, 오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당신의 취미는 해서 운동, 요리, 독서, 여행이 나오는데 운동을 체크했느냐 체크 안 했느냐 온, 오프 기능이 있는 겁니다. 요리를 체크했느냐 체크 안 했느냐, 독서를 체크했느냐 체크 안 했느냐, 여행을 체크했느냐 체크 안 했느냐, 예, 두 가지 그 온, 오프 기능 중에 하나를 취하고자 할 때, 선택하고자 할 때 사용이 되어집니다. 다중선택되어 당신의 취미가 운동 하나만 아니라 운동과 요리와 독서 세 개 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운동, 요리, 독서, 여행 네 개 다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크박스 간단해요. 그래서 예제를 한번 바로 실행을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가 안 열려 있네요. 자, 이클립스가 구동되는 동안 코드 리뷰 잠깐 보면, 일단 XML 파일, 레이아웃 파일에 체크박스라고 해서 이렇게 위젯을 만들어 줍니다. 속성을 보면 ID, 깜짝이야. 다른 거와 별반 차이 없습니다. ID 지정해 주고요. 레이아웃 위드 값, 그 다음에 헤이트 값, 마진 정도 주고, 패딩도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텍스트 이렇게 주고요. 별반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액티비티에서 find view id 갖고 찾아오고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다 조금 깨끗하게 정리를 할게요. 자, 예제를 불러왔고요. 자, 요거 실행을 좀 시켜놓고 볼게요. 자, 에뮬레이터에서 실행되는 동안 코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아웃이 어떻게 되는지, 위젯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액티비티 언더바 main.xml을 열어보니까 별다른 거 없어요. 이것도 체크박스. 안드로이드는 개발하기에 참 많은 위젯, 개발하기 편하게 많은 위젯을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갖다 쓰면 됩니다. 자, 먼저 텍스트 뷰가 있고요. 텍스트 뷰에는 당신의 취미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속성들, 스타일과 사이즈 정도 들어가 있고요. 자, 밑에 보시면 체크박스가 이제 나와요. 체크박스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네요. 자, 속성은 다 똑같겠죠. id 값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width, height 값 들어가고요. 마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에다 운동이라고 지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체크박스를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그리고 각 체크박스의 id와 텍스트를 다 차별화를 둬갖고 이렇게 유니크하게 값을 주어졌습니다. 자, 메인 액티비티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봐야겠죠. 메인 액티비티 사용 방법, 기존 우리가 했던 위젯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먼저 체크박스 타입의 레퍼런스 변수 3개, 4개
체크박스 1번, 2번, 3번, 4번을 선언해 줬고요. 자, 선언해 주고 나서 초기화 시켜주는 거죠. 온크레이트 시작될 때 셋 컨텐츠 뷰에서 레이아웃 전개해 주고요. 다음에 체크박스 1번, 2번, 3번, 4번 다 파인드 뷰 아이디 가지고 다 초기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초기화해주고 일단 이 밑에 부분 이벤트에 관련된 부분인데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이걸 할 건데 요거는 그냥 제가 잠깐만 그냥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체크박스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위젯을 UI를 갖다가 배치를 했어요. 예쁘게 그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잡아봤지.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라, 텍스트가 입력될 때 어떻게 되라, 그런 이벤트에 관한 것, 즉 기능 구현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서부터 이제 기능 구현을 할 텐데 맛배기로 지금 이제 잠깐만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위젯을 우리가 이렇게 초기화 시켜놨어요. 위젯을 가리키고 있는 객체죠. 무엇을? 체크박스를 가리키는 그 변수들이죠 다. 자, 변수를 지정해 놓고 그 다음에 체크박스 1번에다가 셋을 해줍니다. 뭘 셋을 해주냐면 on 뭐뭐 할 때 체크드 체인지 리스너, 그죠? 체크박스니까 체크를 on, off 기능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로 했죠. 그래서 그 체크드가 체인지 될 때, 변화될 때, on에서 off가 될 때, off에서 on이 될 때 어떠한 리스너, 어떠한 이벤트를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벤트가 밑에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이벤트를 보니까 on 체크드 체인지 메소드가 오버라이드 제정이 되고 있고요. 거기서 버튼 뷰하고 is 체크드, 얘가 on, off가 되어 있는지 on이 되어 있는지 값을 지워주는 애입니다. 그래서 체크박스 1번에 지금 변화가 일어났느냐, 체크박스 2번에 변화가 일어났느냐, 체크박스 3번에 변화가 일어났느냐, 체크박스 4번에 변화가 일어났느냐 스위치문으로 구분해 주고요. 간단하게 토스 구문으로 이렇게 버튼 뷰에 getText, getText 하면 뭐가 나오냐면 요게 나옵니다. 요 운동 해당 체크박스에 텍스트 운동 요리 독서 여행 요 문구가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is 체크드 불리언 값을 들어오는데 체크가 풀렸으면 false, 체크가 되어 있으면 true로 여기에 찍혀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벤트 처리하는 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는 그냥 잘 이해 안 되시면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 이벤트 리스너 구현할 때 다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체크박스가 있다는 거 일단 꼭 알아두시고요. 네, 알아두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레디오 버튼입니다. 레디오 버튼은 체크박스와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생겼죠? 하지만 체크박스는 에뮬레이터가 다 실행이 됐을까요? 네, 됐죠? 자, 에뮬레이터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운동 요리 독서인데 얘 체크박스는 이렇게 다중 선택이 되죠? 그리고 토스트로 독서 true 선택했을 때, false 해제됐을 때, 요리 해제됐을 때, 그 다음에 운동도 해제되면 운동 false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겠죠. 자, 체크박스는 이렇게 멀티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레디오 버튼은 n개 항목에서 단 하나, 유일하게 하나만 선택을 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체크박스하고 똑같이 거의 사용법은 비슷해요. 그래서 예제를 코드 리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인스톨 할게요. 결과물 일단 실행시켜 놓고 자, 코드를 볼게요. 실행시켜 놔서 코드를 보면 레이아웃 먼저 보면 자, 텍스트 뷰 이거는 당신의 고향은 타이틀이겠고요. 자, 밑에 보시면 레디오 버튼 유일하게 모든 항목 중에 여러 개 n개의 항목 중에 하나만 유일하게 선택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디오 버튼 체크박스 만들듯이 똑같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id 값 지정해주고 with height 값, 그 다음에 텍스트 텍스트 스트링 안에 있는 거 가져와서 쓰네요. 그래서 스트링 열어보면 에리아 01, 에리아 02에서 01은 서울, 경기도, 충청도 이렇게 해서 쭉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유일하게 하나만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룹을 지어줘야 돼요. 그래서 레디오 그룹으로 내가 어떠한 그룹을 짓고자 하는 녀석을 묶어서 레디오 그룹으로 한번 감싸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라디오 그룹 안에 있는 라디오 버튼들은 유일하게 하나만, 이렇게 하나만 선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인 액티비티를 사용할 때 똑같아요. 체크박스 하듯이 라디오 그룹 이렇게 눌러서 해주고 라디오 그룹을 find view id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set on change checked changed listener 이벤트 주고요. 그 다음에 받을 때 리스너에서 이벤트 리스너에서 받을 때 이렇게 r.id. 라디오 버튼 rb01이 뭐냐면 이쪽에 놓고 볼까요? rb01이 여기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선언 객체를 뽑아낼 때는 이렇게 라디오 그룹 하나만 라디오 그룹을 뽑아내고요. 뽑아내고 이벤트 받을 때는 각각의 처리가 달라야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rb01 이렇게 02, 03, 04로 우리가 구분을 지어서 이벤트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벤트의 내용은 잘 모르시면 넘어가셔도 되고요. 자바를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스윙 편에서 요거 거의 형태가 비슷한 이벤트 리스너 구조를 갖고 있죠. 스윙도. 그래서 좀 친숙하게 금방 이해가 되실 수가 있고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이벤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때 그때 다시 한번 학습을 깊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라디오 버튼 체크박스와 비슷하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고 차이점은 N개 중에 한 개만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프로그레스 바입니다. 프로그레스 바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안드로이드 폰이 됐던 아이폰이 됐던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무수히 많이 봤던 위젯입니다. 자, 특정 작업의 진행 정도를 나타냅니다. 자, 보시면 화면에 이 위쪽에 있는 거 있죠? 이게 프로그레스 바입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우리가 파일을 다운받아요. 데이터를 전송받고 있어요. 그럴 때 그 전송되는 진행 정도를 쭉 나타내 주죠. 자, 그래서 프로그레스 바가 이렇게 특정 작업의 진행 상태를 나타낼 수가 있는 위젯인데 프로그레스 바는 형태가 두 가지예요. 이렇게 시작점과 끝점이 지정되어 있고 어느 정도 눈으로 가늠이 가능한 막대로 된 거,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이렇게 원으로 빙글빙글 돌아가기만 하는 스타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동글동글 돌아가는 거는 그 작업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전체 작업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럴 때는 이렇게 스핀 형태로 동글동글하게 우리가 모양을 지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코드 잠깐 보면 레이아웃 XML 파일을 보면 자, 프로그레스 바예요. 프로그레스 바라는데 스타일을 안드로이드 어트리뷰트의 프로그레스 바 스타일 호리전탈 쓴대요. 이 호리전탈을 쓰면 이렇게 옆으로 되는 모양이 나오는 거고요. 서클을 쓰면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모양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코드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레이아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스톨, 에뮬레이터에다가 인스톨 먼저 시켜놓고 우리는 코드 리뷰를 할게요. 자, 보시면 프로그레스 바 먼저 나오죠. 프로그레스 바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감쌌는데 버티컬이에요. 세로로 쭉 나오겠죠, 이제. 자, 거기서 프로그레스 바 첫 번째 스타일이 어떻게 되냐면 프로그레스 바 스타일 호리전탈이에요. 그러니까 옆으로 가겠고요. 자, 다음에 그 다음에 랩으로 감쌌고 맥스 200인데 이건 뭐냐면 최대 수치, 여기까지 갈 때 수치가 맥스를 200으로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레스 50, 세컨드 프로그레스 50은 뭐냐면 이 뷰가 처음에 최초의 화면에 보여질 때, 인플레이트 될 때 프로그레스의 진행 상태를 50과 100으로 준다는데 세컨드 프로그레스가 뭐냐면 잘 보시면 프로그레스가 진행 상태를 나타내는데 진행 상태가 지금 여기까지 하나 있죠. 근데 요 밑에 요거보다 약간 옅은 색으로
밑에 하나가 더 존재를 합니다. 여기 정도까지. 그래서 이게 50에 100이면 첫 번째 건을 50을 주고 두 번째 프로그레스 바 밑에 약간 옅은 색으로 깔려 있는 거 있어요. 그거를 또 하나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이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뭐 동영상을 스트리밍 서비스로 본다 그러면 동영상이 버퍼에 계속 다운로드 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나는 어떤 화면을 보고 있죠. 동영상을 보고 있죠. 그럴 때 이 밑에 있는 게 버퍼에 스트리밍 되고 있는 양, 그 다음에 요거는 실제로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는 타이밍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로 월드, 뭐 이건 없어도 되는 건데 안 지웠네요. 이거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레이어 버튼 두 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레스 바를 또 하나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스타일을 프로그레스 바 스타일 라지로 줬어요. 이 원을 표현할 때는 여기 있네요. 이 원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큰 원이 있는가 하면 조그만 원도 있어요. 그래서 라지로 표현하면 바로 이렇게 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별다른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메인 액티비티에서 갖다 써요. 메인 액티비티에서 갖다 쓸 때는 프로그레스 바 두 개니까 프로그레스 바 두 개 선언해 줬고요. 그 다음에 버튼, 프로그레스 버튼, 리셋 버튼, 쇼 버튼, 하이드 버튼 이렇게 해서 주는데 쇼 버튼하고 하이 버튼은 뭐냐면 하이드 버튼은 뭐냐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다 어떤 특정 작업이 다 끝났어요. 특정 작업이 언제 끝날지 전체 용량이 얼마만큼 될지 작업량이 얼마나 될지 모를 때 이렇게 그 원형으로 된 프로그레스를 우리가 사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다 끝났어요. 그럼 안 보여야 되겠죠. 그럴 때는 어떤 이벤트를 줘서 얘를 가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강제적으로 하이드 버튼을 만들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작업이 종료되면은 종료되는 시점에 프로그레스 레퍼런스 변수를 이용해서 하이드 메소드를 호출함으로써 화면에 가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쇼를 다시 작업 시작하면 다시 보여질 수 있겠고요. 되겠죠. 자, 다음에 위쪽 보시면 이건 이벤트 할 때 다시 할 텐데 프로그레스 작업이 계속 진행되면 얘가 앞으로 계속 가야 되겠죠. 이렇게 리셋하면 다시 0으로 되고요. 다시 가고요. 진행되고요. 여러분들 타겟폰에서 보면 요 밑에 있는 세컨드 프로그레스 잘 보일 겁니다. 지금 에뮬레이터라 아주 옅하게 표시되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보이긴 보여요. 근데 잘 구분이 안 가지만 프로그레스를 누를 때 같이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다. 리셋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쇼 버튼하고 하이 버튼 만들어준 건데, 자, 프로그레스 선언해주고 나서 초기화를 이쪽에서 해줍니다. 초기화해줬고, 프로그레스 버튼, 리셋 버튼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쇼 버튼, 하이드 버튼. 자, 리스너를 다 주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알아두시면, 이게 막대 가로로 되어 있는 프로그레스 바 인스턴스 변수입니다. 그 변수에다가 버튼 1을 클릭을 하면 인크리먼트 증가한대요. 프로그레스 10씩 증가하는 거예요. 그죠? 작업이 막 돼요. 작업이 될 때 여러분이 지금 버튼으로 하지만 작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진척 정도에 따라서 여기다가 수치를 입력을 해주시면 얼마만큼 특정 작업이 진척되어 있는지 그 사용자로 하여금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컨드 프로그레스도 이렇게 우리가 수치를 입력할 수 있겠고요. 자, 리셋을 해요. 리셋하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얘는 100, 맥스가 200이라고 했으니까 100은 중간이겠죠. 얘는 0이래요. 아예 처음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프로그레스가 아까 동글동글하게 돌아가는 거 있었죠. 그거에 인비저블 해서 작업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인비저블 해야 되고 작업이 시작돼요. 그러면 비저블 로 줘서 화면에 그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간단하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코딩을 해보세요. 직접. 이거는 아직 안 배운 내용이 있고 하기 때문에 코딩은 직접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실습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할 때는 요 부분, 이벤트 담는 부분, 요 부분은 코딩을 하지 않고 중요한 건 지금 UI 만드는 것만 중점 포커스를 줘서 UI 여기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화면상에 전개하는 거 정도까지만 실습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됐고요. 자, 장표로 다시 돌아와서 자, C급바입니다. C급바는 프로그레스바하고 똑같아요. 그죠? 작업이 진행정도 되는 걸 나타내는 건 똑같은데 차이점은 프로그레스 바는 어떤 특정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그냥 표시를 해주는 거죠. 작업
진행 정도를. 자, 근데 프로그레스 바는 내가 사용자가 여기 버튼이 있죠. 버튼을 통해서 진행 상태를 직접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뭐예요? 음악 플레이어나 이런 거에서 이제 음악이 재생되는 쭉 작업이 진행되고 있죠. 거기서 내가 음악을 좀 앞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쭉 클릭 앤 드래그해서 뒤로 옮기면 되겠죠. 그죠? 나는 또 앞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앞으로 쭉 옮기면 되겠죠. 그렇죠? 그럴 때 시크바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코드 리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드를 보면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고, 이런 거를 볼 때마다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는 정말 대단한 프레임워크라고 저는 감탄을 합니다. 정말 편리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물론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말고도 PC상에 늘려주는 프레임워크들, 뭐 MFC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훌륭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안드로이드가 굉장히 훌륭하게 잘 만들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볼게요. 자, 보시면 레이아웃, 요거 지금 에러가 나는데 좀 수정할까요? 액션바 필요 없는데 이거 액션바 인스턴트 해갖고 하고 있죠. 그냥 액티비티로 할게요. 네,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레이아웃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크바를 먼저 줬어요. 자, 이것도 먼저 폰에서 단말해서 실행을 해서 결과물을 보면서 우리가 학습을 하면 더 빠르겠죠, 이해가. 자, 시크바를 줬어요. 시크바를 주고 그 다음에 뭐 속성을 보니까 ID, 그 다음에 호리젠탈 주고요. 다음에 맥스 200, 프로그레스 50, 세컨드 50. 디폴트 처음에 화면상에 보일 때 프로그레스 50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세컨드 프로그레스 100이었죠. 실제로 작업할 때는 이거 0이어야겠죠. 작업이 딱 시작될 때마다 50 될 리는 없겠죠. 50, 0이 되고 얘도 어떤 특정한 0이나 10 정도밖에 안 되지 100일 리는 없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줬어요. 그 다음에 시크바 객체 타입, 시크바 타입의 그 인스턴스 변수 선해주고요. 얘는 find view id r.id sb01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레스 버튼 이용해서 인클리먼트, 그 다음에 세컨드 프로그레스 바, set 프로그레스, 세컨드 프로그레스 바 다 지정해 준 것 뿐입니다. 자, 결과물 볼게요. 결과물 보면 인스톨하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왜?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죠? 자, 홈으로 다시 가서 네, 스타트가 됐네요. 됐죠? 그래서 사용자가 쭉 그려서 이렇게 옮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요. 물론 이거 옮길 때도 이벤트가 다 콜백으로 들어와요. 우리가 이벤트 할 때 자세하게 다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시크바, 프로그레스 바하고 거의 동일하죠. 작업의 진행 상태를 쭉 가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음악을 다시 뒤에 걸 듣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뒤로 가면 된다는 얘기죠. 많이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이벤트에 따라서 진행할 수도 있고 리셋, 다시 처음으로 돌릴 수도 있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레스 앞에 있는 게 있는가 하면 뒤쪽에 여타게 세컨드 프로그레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자, 그래서 기타 유제 약방의 감초식으로 모르면 안 돼요. 간혹가다 쓰이고 종종 많이, 특히 프로그레스 바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입니다. 그 프로그레스 바를 커스텀으로 직접 제작해서 쓰는 곳도 많고요. 그래서 프로그레스 바 사용하는 방법 꼭 잘 숙지를 해주시고요. 체크박스, 레디오 버튼, 프로그레스, 그 다음에 시크바까지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까지 해서 기본 위젯의 사용 방법, 우리가 레이아웃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방법은 그냥 뭐 깊이 들어가거나 많은 내용을 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그리고 요 정도 알고 나면 아, 안드로이드의 UI는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감은 오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요 정도 수준까지 UI를 다루고요. 다음서부터 이제 이벤트를 실제로 받아서 어떤 기능을 구현하는 기능 구현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UI는
뭐 고수,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발자들 고수라고 해서 UI를 더 잘 만들고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 개발하고 UI하고 약간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 UI를 구성하는데 약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개발자들이. 하지만 안드로이드 모바일 프레임워크의 특성상 개발자가 UI 레이아웃을 잡는데 좀 많은 비용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차근차근 숙제 나가면서 내공을 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